안녕하세요. 스터디움 이재환입니다. 이번 주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외국인 수급, 뭔가 알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설프게 알면 정말 큰 낭패를 겪을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은 건데, 오늘은 이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일단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 수급의 구조적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외국인이 예를 들어서 나는 종목을 매도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혹은 시장이 지금 좋지 않아서 매도하고 물량을 좀 늘려가고 싶을 때, 그러면 시장이 만약에 좋지 않다면 누군가 매수해 줄 주체가 없겠죠. 그래서 외국인이 매도를 하려면 매수를 할 수 있는 주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대부분은 그게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대량으로 매수를 하면 기관은 선물을 매도를 하게 되고요. 반대로 차익 거래를 하기 위해서 종목을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종목을 매도하려면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시켜서 거기에 물량을 넘길 수 있겠죠. 반대로 외국인들이 뭔가 시장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해서 뭔가를 매수를 하고 싶은데 많이 매수를 하고 싶다면 시장이 좋아질 거라고 보면 매도하는 주체가 별로 없겠죠. 그러면 매도를 하는 주체를 만들면 되죠. 그게 이제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하는 경우는 결국 우리나라 기관들이 많은 차익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 선물과 현물 간의 거래 차례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결국은 시장을 선물로 조종하게 되고, 선물을 매수하느냐 매도하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수 물량이 발생하느냐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발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대부분은 단기 등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런 선물과 주식과 기관들의 차익 거래, 이 세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 단기적으로 내가 투자하는, 특히 스캘핑이나 단기 투자자들은 시장의 단기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뭔가 주식을 사고 싶을 때는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시키는 경우,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싶을 때는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시키는 경우, 이 메커니즘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전반적으로 시장이 굴러가는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들이 예를 들어서 현대차를 매수하려고 한다. 앞으로 한 달, 두 달, 석 달간 계속해서 매집을 한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5조 원을 책정을 했다. 그러면 이 펀드가 현대차를 5조 원 정도 매수할 때 과연 현대차만 매수를 할까요? 이걸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 금액으로 현대차를 매수하면 현대차 주가가 올라갈 거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죠. 그럼 주가가 올라갈 걸 자명하게 아는데 내가 과연 그냥 단순 거래를 할까요? 그러지 않겠죠. 예를 든다면 내가 현대차를 사기 전에 현대차와 관련되어 있는 ETF라든지, 혹은 현대차와 관련되어 있는 주식 선물, 혹은 현대차와 관련되어 있는 주식 옵션, 적어도 이런 것을 같이 매수를 하겠죠. 오히려 이런 것들을 먼저 매집해 놓고 혹은 현대차를 순차적으로 매수해 나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관련되어 있는 ETF나 주식 선물이나 옵션이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외국인 수급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이런 단일화된 주식뿐만 아니라 연계되어 있는 파생 상품까지 같이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걸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다면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정말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싶다. 이 종목이 정말 많이 올라가려고 하는지 혹은 단순하게 모멘텀으로만 움직이는지 보려면 연계 상품을 보면 되겠죠. 연계 상품이 많고 매수량이 많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상당한 등락이 나오겠죠. 근데 단순하게 주식만 움직인다면 요거는 모멘텀에서 움직인다고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 수급을 이해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특정 종목과 연계되는 상품까지 파악을 한다는 것과, 시장을 움직이는 기본 메커니즘이 선물로 움직인다는 것.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결국 이제 수급을 쫓아가는 것은 나쁜 투자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급이 어떤 시장의 이면을 볼 수 있고 실제로 누가 사고 파는지 과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쫓아갔다는 거죠.
근데 외국인들은 이럴 수 있는 거죠. 예를 든다면 삼성전자에서 주식을 매수한 건 100입니다. 근데 삼성전자 주식 선물에서 매도한 건 200입니다. 그럼 이렇게 포지션을 가지고 올라온다면 외국인들은 주식에서 삼성전자를 매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플러스 마이너스 상계를 해보면 삼성전자에서 매도 물량이 더 많은 거죠. 근데 우리가 파악하는 건 항상 주식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식을 외국인들이 매수했어 라는 팩트만 보고 따라가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삼성전자는 큰 종목은 그럴 리가 없겠지만 적어도 중소형 종목이나 중형주 종목은 충분히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연계 상품과 전반적인 외국인 수급을 동시에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한데 쉽지는 않죠. 근데 이걸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HTS를 켜고 보시면 사실 요즘 수급 다 나오잖아요. 기간별로 누가 어떤 주체가 얼마만큼 사는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 자료는 HTS 상에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영어문에도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거를 정확하게 상품별로 혹은 파생되어 있는 상품까지 구분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으로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외국인 수급을 파악하는 데서 제가 볼 때 조금 개인들이 잘못 생각하면 좀 리스키할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든다면 에코프로에서 우리가 외국인들이 상당히 공매도를 했다가 손실이 커졌다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뉴스에 보도가 됩니다. 물론 이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외국인 수급을 좀 뜯어보려면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에코프로에서 외국인들이 공매도에 들어왔던 가격이 집중적으로 45만 원, 50만 원, 55만 원대 요 가격대가 가장 많습니다. 근데 내가 100만 원에 예를 들어서 환매를 하려고 합니다. 손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에요? 내가 가진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에코프로를 손절매하고 환매하면 2차전지 섹터 자체가 전반적으로 공매도 환매에서 엄청 상승할 거라는 걸, 단기간 급등할 거라는 걸 당연히 알고 있겠죠. 내가 환매 매수의 주체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단순하게 손절해서 환매하고 끝날까요? 만약에 제가 외국인이라면 에코프로에서 예를 들어서 손실난 금액을 메꾸려고 하겠죠. 예를 든다면 내가 환매해서 2차전지 소재가 에코프로 발로 급등할 걸 예상된다면 다른 2차전지 소재 종목은 사겠죠. 예를 든다면 포스코를 사겠죠. 그럼 내가 만약에 외국인 투자자라면 에코프로에서 손절매 환매하는 거를 포스코에서는 반대로 역으로 매수를 하겠죠. 그래서 이 환매가 나올 때 급등하면 포스코에서 급등할 때 사익 실현을 하겠죠. 그러면 에코프로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0억 정도로 손해봤다라고 하면 포스코에서 한 150억 수익을 봤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도가 에코프로에서 100억 손실 나왔다라고 보도가 나오겠지만 실제로 그 외국인은 포스코에서 포스코와 에코프로를 상계하면 오히려 50억이 남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국인 수급을 이해를 해야 되고 에코프로가 펀더멘탈과 수급상 건들기 어렵다면 다시 고점에서 뭡니까? 에코프로를 고점을 매도로 공매도를 확대시키는 게 아니라 다시 포스코를 공매도를 하겠죠. 결국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2차전지 소재에서 수익을 외국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에코프로의 개인들의 관심을 모아놓고 마치 에코프로에서 손실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코스프레죠. 코스프레를 하고 다른 2차전지 소재 종목에서 상당한 수익을 거뒀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외국인 수급의 이면을 이해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오늘은 스터디움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급은 오늘 이제 4분의 3 정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매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공매도가 우리 스터디움은 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사실은 필요한 제도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울어지는 운동장처럼 뭔가 개인들한테 불합리한 제도가 있는데 공매도를 잘 파악하면 오히려 외국인이나 기관의 약점을 좀 잡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좋은 게 외국인이나 기관의 약점을 잡고 있을 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연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투자정보 플랫폼 키움증권 채널K에서 오후 라이브 새 단장을 기념하여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후 3시 반부터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 및 VOD에 댓글을 작성하고 SNS에 키움증권 유튜브 채널K를 공유하시면 신세계 상품권,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이벤트 기간은 8월 21일부터 9월 15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이벤트 본문 내용을 꼭 확인해주세요. 새 단장한 채널K 함께해요.